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린 곳은 샤인머스켓 삽목 4년생, 원래 4년생입니다. 세 번째 수확을 하는 밭인데 이반 역시 수량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수량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몇 알을 따서 먹어 봤는데 아직까지 신맛이 좀 받치고 한 12에서 13브릭스 그 정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이가 지금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너무 많이 달려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이 끝에 나가는 잎들이 다 이렇게 비에 의해서 다 그냥 녹아내렸다 보시면 됩니다. 이 녹균도 심했고 다 말라 버렸는데 문제가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파리 상태가 이 엽록소가 어느 정도 지금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엽록소가 많이 저해가 됐는데 지금 고토 결핍도 보이고 밀항요소 결핍도 지금 군데군데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앞으로 수확을 하려면은 20일 한 20일에서 길면은 30일을 보는데 지금 문제가 이 잎이 더 망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여위에 지금 이 정도 달면은 이파리 수가 한 14장 이상 필요합니다. 이파리 수가 14장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이 가지, 이 결과지도 그렇게 지금 굵은 상태가 아닙니다. 세력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 잎에 전체적으로 양분 결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잎이 여기서 더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잎을 망가지지 않게 아미노산과 황산 고토를 혼용을 해서 관주를 일단은 제가 시킬 겁니다. 그 다음은 이 밀항요소 결핍이 오면은 전체적인 생리장애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또 밀항요소를 제가 관주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옆면12는 잎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각사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일단은 잎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잎을 살려야 될 만한 그 또 영양제를 옆면12로 또 해서 잎을 어느 정도 살려야 됩니다. 자,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인산가리나 뭐 유기가리나 이런 계열들을 쓰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달려 있고 잎이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지금 잎에 여러 가지 결핍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잎을 살리는 쪽을 먼저 우선시해서 이 비료들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일에서 한 달 그 사이에 잎이 더 망가지지 않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송이를 다 익힐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전에 제가 1200평에 32,000송이 달았다 한 집이 있었는데 그 못지않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거기보다는 약간 더 적게는 달렸는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은 자, 알수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여기는 알수가 좀 많은 관계로 좀 걱정이 됩니다. 앞전에 그 집은 알수가 좀 작고 알이 굵어서 당도가 15브릭스, 지금 15브릭스 이상, 지금 한 15브릭스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집은 알은 이제 알수를 많이 가져가면은 알이 커질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한 지경 안에 여러 가지 알들이 양분을 나눠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이 굵어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굵어져 있는 상태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많이 다른 상태에서 지금 크게 꼭지 마른 병도 없고 큰 문제가 없이 뒤에 열과가 보입니다. 자, 뒤쪽에 열과가 보이는 거는 열과를 미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앞으로 20일 그 사이에 최대한 잎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 잎을 더 좋아지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질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순을 살리는 게 들어가면은 숙기는 더 늦어지고 그리고 열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잎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서 이 당도를 올리는 쪽으로 제가 비료 공급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4년생 삽목밭입니다. 지금 제가 요 들린 밭은 대형 하우스 올해 3월에 식재한 밭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방문을 한 이유는 이제 곧 10월입니다. 거의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시점이라서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확인도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전정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 고객들 밭을 이렇게 일일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이 나무 세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눈이 충실한지 봐야 되고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 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계속 지어 오셨던 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 전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작년이나 올해 식재한 분들은 아직까지 정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원래 2년생인데 원래 식재를 했는데 2m, 삽목 2m를 식재를 했습니다. 접목이, 이 대형 하우스는 접목이 약간 더 유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 나무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결과지가 약 70%, 자, 약 70% 지금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한눈 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지들이 어느 정도 충실하기 때문에 한눈 전정을 할 수 있는데 뒤쪽에 한 20%, 한 30에서 20% 정도는 이 한눈 전정이 힘듭니다. 다 단초 전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한눈을 필요 없이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지에 눈만 놔두고 단초 전정을 하는데 이 상태는 70% 이상이 한눈 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0%까지는 한눈 전정을 하시고 뒷부분 한 20-30%는 다 단초 전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괜찮은가 하면은 예를 들어 앞쪽에 한 30% 정도만 예를 들어서 결과지가 괜찮고 중간 부분이 안 좋으면은 30%를 한눈 전정을 하고 그 뒤쪽에는 단초 전정을 했을 경우에 이 중간 부분은 눈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앞쪽 힘에 의해서 앞쪽에서 양분을 먼저 먹고 그리고 양분이 끝에 가서 쏠리기 때문에 끝쪽이 싹이 잘 나오지만은 중간 부분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지가 나와도 늦게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가 넘어가서 뒷부분이 안 좋을 경우에는 뒷부분에는 단초 전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30% 정도만
결과지가 좋고 그 뒤에 좋지 않으면은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단초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루 싹을 받을 수 있고 힘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싹이 고루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앞쪽 한 20%, 20, 30%가 결과지가 좋고 중간이 안 좋고 또 끝쪽에 20, 30%가 결과지가 좋으면은 이거 역시 전체적으로 단초 전정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중간 부분에 이 결과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 중간 부분은 단초로 가야 되고 양쪽 끝에는 한눈을 가게 될 경우에는 중간 부분은 싹이 거의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서 끝맺음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받았구나. 자, 이런 부분 역시 여기까지는 한눈 전정을 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단초 전정을 할 경우에 이 중간 부분이 조금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50%가 넘어가고 약 한 40% 가까이가 지금 단초 전정을 해야 될 지금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는 또 지금 결과지가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끝부분에 결과지를 포기를 하고 단초 전정 같이 하셔야 됩니다. 끝부분에 만약에 한눈 전정을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끝에서 더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으로 줘야 될 양분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나오질 않아요. 자, 그때는 여기까지 한눈 전정 간다 하더라도 그 뒤로는 다 여기까지는 단초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끝부분이 이 단초를 갔는데도 끝부분이 세력이 세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세내장에서 적심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끝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강하게 올라올 경우 빨리 적심을 해서 이 앞쪽 한 3, 4개 이 눈 쪽으로 이 양분을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한 60% 이상은 저 앞쪽에 결과지가 괜찮기 때문에 한 60% 이상까지는 한눈을 가고 그 뒤로는 단초를 가되 그 뒤에서는 맨 끝부분은 빠른 적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싹이 잘 안 트는 나무에 싹이 잘 안 트는 눈 쪽에서 싹이 잘 트게끔 신초가 잘 올라오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 2월 달에 지금 잎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굵기가 완전히 성숙이 되면은 내년 2월 달 되면은 지금 이 결과지가 더 가늘어집니다. 이게 더 완전히 성숙이 되면은 이게 약간 더 말라버리기 때문에 더 가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다시 제가 이 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정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그냥 기준점을 잡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토질입니다. 토질이 지금 이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양토에 조금 가깝고 사질하고 사양토의 한 중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사질토하고 점토, 이 질당 지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처럼 좀 딱딱합니다. 자, 이렇게 지력이 좀 많이 이렇게 깔렸을 경우에는 수분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층이 좋지도 않고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 주근도 이 활착이 잘 안 되고 잔뿌리 발육이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안 좋으면은 이파리가 밑으로 이렇게 처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뿌리가 안 좋으면 이렇게 처지고 잘못하면 고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수분이 너무 다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 다음에 물을 푼다 할 경우에 지금 이 점적을 1년생은 뿌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적을 여기는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만 따로 잠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놓고 물을 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벌려놓고 저쪽은 괜찮은 부분은 벌리지 말고 지금 현재 이렇게 수분이 많아서 이 뿌리가 세금 뿌리가 고사하는 요런 나무에는 이렇게 점적을 벌려 놓으셔야 됩니다. 벌려놔서 바로 밑으로 수분이 덜 가게끔 이렇게 벌려 놓고 물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역시 벌려 놓고 수분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장 이상적인 토양 조건은 사양토입니다. 최대한 사양토의 흙을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흙 두께는 한 40전, 약 40cm 이상 이 두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양토라는 거는 이 모래와 그 실토라고 합니다. 참흙이라고 하는데 모래와 참흙이 실토가 5대5로 섞였을 정도, 그 정도의 그 토양을 사양토라 하는데, 그 사양토는 물 빠짐도 잘 되고 그리고 물이 너무 잘 빠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수분도 가지고 있고 물 빠짐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요런 토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토양이 상당히 이 지력이 좋습니다. 땅의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땅의 힘은 또 그만한 유기물이 또 공급이 돼야 됩니다. 단지 화학 비료만 가지고는 지력을 좋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유기물이 또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양 조건들이 보면은 점토, 사질토, 사양토 여러 가지 이 토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이 토양 조건은 포도나무는 사양토로 가셔야 됩니다. 모래와 참흙이 5대5로 섞인 그런 토양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전목입니다. 이 밭에서 삽목과 전목을 같이 지금 심으셨는데 전목은 4m로 지금 해놓고 여기도 지금 원래 기후가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끝부분에 끝에 생장점이 눈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1.5m 정도 당겨놓고 지금 적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내년에 지금 이 사이에 송이를 달아주고 내년에 다시 한 2m 이상 당기셔야 됩니다. 원래 아마 전국에 바이러스도 심하고 잘 자라다가 생장점이 막힌 짓들이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기후에 따라서 틀리는데, 기후에 갑자기 빛이 떠서 해가 떠서 붕상 과잉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런 곳은 전부 한눈 전쟁 하셔야 됩니다. 한눈 전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눈 전쟁이 아니라 전부 단초 전쟁 해야 됩니다. 단초 전쟁 하고 이어서 새로 받아서 당기고, 만약에 이게 나무가 상태가 이거보다 훨씬 안 좋으면은 그때는 다시 옆 밑에서 새로 적심을 해서 밑에서 새로 받아서 당기셔야 됩니다. 지금 요 정도 나무는 저 끝부분에서 새로 받으시고 전부 단초 전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심한데 내년 되면은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안 생길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과 뒤가 지금 나무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이 결과지도 상당히 뒷부분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한눈 전쟁을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간혹 이렇게 양쪽으로 저 결과지들이 좋은데 중간에 간혹 이렇게
상당히 약한 이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약하다 해서 여기서 한눈 단초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힘의 균형이 양쪽으로 다 뺏겨 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해질 양분이 없습니다. 전해지질 못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약하더라도 같이 한눈 전쟁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한눈 전쟁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다 한눈 전쟁 할 수 있는데 저거 한 가지만 단초 전쟁 갈 경우에는 저기는 거의 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하더라도 이때는 여기서 이 한 가지도 한눈 전쟁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계속해서 다른 밭을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